안녕하세요. 인천 온현도 맑은 숲 한의원 진연호 원장입니다. 내가 무리가 갈 만한 행동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발목이 아프기도 하고 또 걷거나 운동할 때 자주 아파서 불편한 적이 있으실까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발목이 갑자기 아프거나 발목을 삐끗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발목 삐끗한 거는 한의원 가서 치료받는 게 좋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발목 통증은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수년 혹은 그 이상으로 만성화되기도 정말 쉽습니다. 오늘은 발목 통증이 왜 생기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목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치료법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발목은 자주 아프고 회복이 어려울까요? 발목은 우리 몸의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로 이 체중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걷거나 서 있을 때 항상 발목을 쓰게 돼요. 이때 발목은 항상 일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다치면 오래 아프고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회복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발목이 아픈 사람의 80% 이상이 과거에 여러 번 외상 경험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발목 통증이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사용입니다. 발목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관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걷거나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많죠. 이때 항상 발목은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낫기가 어렵죠. 뿐만 아니라 발목은 근육보다 인대들이 많아요. 인대는 근육에 비해서 영양이 공급되는 혈관이 많이 적습니다. 우리 몸은 어떤 부위든지 간에 혈액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치유가 되어야 하는데 발목의 인대들은 영양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더딥니다. 척추 디스크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발목이 잘 낫지 않게 되고 발목이 다친 후에도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 통증이 지속되거나 만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유 수용성 감각의 저하입니다. 이 고유 수용성이란 우리 몸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신체의 위치, 움직임, 또 자세 등을 파악해서 뇌에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굳이 발을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잘 걷고 잘 뛸 수 있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발목을 한번 다치면 발목의 고유 수용 감각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다친 후에 이 기능이 저하되면 발목이 더 불안정해지고 한 번 더 삐게 되거나 다시 다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발목에 불안정증이 생겼다고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발목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발목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의 염좌입니다. 발목을 삐는 거죠. 발목을 삐는 경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상이 발목의 염좌입니다. 인대가 늘어나거나 손상되어 통증과 부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목에는 여러 뼈들이 모여서 관절을 이루고 있고 그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의 힘줄과 또 인대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이 약화되거나 손상되면 통증과 함께 불안정성이 커집니다. 발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힘줄이 약해지고 힘줄의 부분 혹은 전체가 끊어지는 등의 손상이 올 수가 있고요. 앞서 얘기한 발목의 염좌도 그 꺾임의 정도나 각도가 안 좋으면 힘줄이나 인대가 파열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깥쪽 복숭아뼈 주변의 인대들, 또 다리 바깥쪽에 있는 비골근의 힘줄, 또 발 뒤꿈치에 있는 아킬레스건 등이 자주 다칠 수 있는 부위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신발의 착용이 있습니다. 발이 불편한 신발을 자주 신거나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을 착용하면 발목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목 통증뿐만이 아니라 무지해반증 등도 생길 수가 있고요.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꺾여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꼭 신경 써주셔야 돼요. 발목 통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빠르게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발목 통증 완화에 가장 잘 사용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침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목이 아플 때 특히 발목 염좌에 침치료 받고 효과 많이 보고 좋아해 주시는데요. 실제로 침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런 신경 물질들의 분비로 일종의 진동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약침 치료는 한약재에서 치료에 필요한 성분을 뽑아서 체내에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염증을 빠르게 줄이는 약침, 관절을 강화하는 약침,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침 등 여러 약침이 있습니다. 발목의 염좌, 힘줄의 손상, 관절염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약침을 주입하는데요. 아무래도 손상된 곳에 직접적으로 약침을 주입하게 되면 더 빠르게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항과 뜸 모두 발목이라는 부위의 혈액순환을 강화하고 순환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붓기를 제거하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발목을 삐끗한 이후에 만성적인 발목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을 삐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목을 삐었을 때는 프라이스 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라이스 요법은 부상 부위를 보호하고 냉찜질과 압박을 통해 염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피는
프로텍션 보호입니다. 발목을 다친 직후에는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고 부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걷거나 서는 행동을 최소화하고 발목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붕대를 감거나 반깁스를 하는 등도 보호를 해주기 위한 방법의 일종이죠. 두 번째, 레스트입니다. 발목을 다친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최소 2-3일은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싱 냉찜질입니다. 부상 부위에 냉찜질을 하면 염증은 줄이고 통증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얼음을 갖다 대는 건 아니고요. 천으로 감싸서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통증 부위와 주변을 비교해서 만져봤을 때 통증 부위에 뚜렷한 열감이 있다, 따뜻한 느낌이 있다 싶을 때까지는 냉찜질을 하시라고 안내합니다. 네 번째는 컴프레션 압박입니다. 발목을 압박해주면 부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탄력 붕대를 사용해서 발목을 압박하되 너무 강하게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엘리베이션, 거상이라는 의미인데요. 다친 발목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면 부종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다리에 깁스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끈으로 매달려 있는 거 한 번쯤 보셨죠? 소파에 누워서 소파 팔걸이에 다리를 올리는 등 방법으로 집에서도 발목 거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프라이스 요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낫는다는 건 아니고요. 이 요법이 통증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는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일단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대가 늘어났는지 파열됐는지 등은 또 초음파 기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 통증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흔한 문제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발목이 아플 때는 통증을 방치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니 언제든지 내원해서 진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맑은 숲 한의원 진연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